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장 착한 사람들이 왜 가장 깊이 지쳐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착함이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은 어쩌면 더 이상 자신을 뒤로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조용한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해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처받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처음 누군가에게 양보했을 때, 처음 마음을 숨기고 웃어 보였을 때, 처음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선해지려 했다기보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착함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회피로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았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며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이들이 아니라 가장 온순한 이들이 가장 깊이 지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늘 피곤했고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공허해졌습니다. 이 공허는 우연이 아닙니다. 의지는 억눌려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해지지 않은 감정, 선택되지 못한 욕망, 표현되지 못한 불편함은 형태를 바꾸어 마음속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날 누군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여러분은 실망했지만 괜찮아요. 다음에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운함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안으로 접혀 들어갔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착해서 손해본 것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착함은 정말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까? 만약 착함이 자기 자신을 지우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소모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착함이 어떻게 상처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끝에 이르러 한 가지 질문만을 남기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착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불편한 공기를 접어넣고 자기 마음을 조용히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사람은 이 말을 할 때 대개 평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긋남을 말로 꺼내는 대신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립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굳이 말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문장들은 겸손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결심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뒤로 미루겠다는 결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오래도록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며 이 뒤로 미룸이 얼마나 위험한 습관이 되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의지는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하지 못한 불편함은 몸의 피로로 나타나고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이유 없는 허무로 바뀝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친구가 여러분의 부탁을 번번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괜찮아, 바쁘니까 라고 말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밀어낸 의지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요즘 기운이 없다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기운 없음의 뿌리에는 늘 같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착한 사람은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자기 마음 안에 갈등을 쌓아둡니다. 겉으로는 평온합니다. 웃고 맞추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의지가 조금씩 마모됩니다. 이 마모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하루에 아주 조금씩,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너지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체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마지막 자기 설득입니다. 그러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너무 오래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착함은 선택일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반사가 되는 순간, 그 착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밀어내는 방식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이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무조건 착하면 상처받게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첫째는 착함이 선택이 아니라 자기 억압이 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싫다. 지금은 힘들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그러나 무조건 착한 사람은 이 소리를 바깥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아니, 꺼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누군가의 표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선택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의지를 눌러버리는 쪽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착함이 더 이상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미 습관화된 자기 억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기보다 의지의 덩어리라고 보았습니다. 의지는 흐르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막으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억눌린 의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꿉니다. 분명 거절하고 싶었던 마음은 이유 없는 피로로 변하고, 분노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자기 자신을 향한 짜증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내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나 문제는 예민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명절에 찾아와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웃으며 그럼 나야 뭐라고 답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억압이 쌓여온 순간입니다. 착함이 자기 억압이 될 때 인간은 두 번 고통받습니다. 한 번은 참는 순간에, 또 한 번은 그 참음의 결과를 홀로 감당할 때입니다. 더 잔인한 점은 이 고통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해.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눌러왔는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착한 사람은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다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상처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상처. 아프지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피가 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착함이 선택이 아니라 자기 억압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조용히 상처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는 기대하지 않는 척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기대합니다. 무조건 착한 사람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조용한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지는 숨길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계속 낮추고 자신의 감정을 삼키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기대는 마음속에서 더 깊이 자랍니다. 그 기대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한 번쯤은 내 마음을 물어봐 주겠지. 이 생각들은 요구가 아니라 희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 역시 의지의 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희망이 좌절될 때입니다. 무조건 착한 사람은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보다. 원래 사람은 다 그런 거지. 그 순간 상처는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합니다. 실망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 마음은 빠르게 지칩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의지가 좌절되었는데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으니 안에서 부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착한 사람의 상처는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습니다. 눈에 띄는 분노도 없고 뚜렷한 사건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 어딘가에 늘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 허전함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성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미리 마음을 접어두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접어둔 마음은 펴지지 않은 채 안에서 구겨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말해지지 않은 기대가 자기 자신을 향한 상처로 돌아오는 것. 셋째, 계속 참는 사람은 고통에 둔감해집니다. 사람은 고통을 오래 견디면 언젠가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숙해진다는 것은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느끼지 않게 될 뿐입니다. 무조건 착한 사람은 고통을 표현하지 않는 법을 아주 일찍 배웁니다. 불편함을 웃음으로 넘기고 서운함을 이해로 바꾸며 분노를 침묵으로 눌러버립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한 가지 기술을 습득합니다. 감각을 낮추는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아팠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픈지도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웬만한 일엔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그 상태는 평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모입니다. 고통에 둔감해진 마음은 기쁨에도 둔감해집니다. 느낌의 폭이 줄어들수록 삶의 밀도 역시 얇아집니다. 무조건 착한 사람은 자신이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기대하지 않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예전만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변화를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서서히 사람을 비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의 고통을 줄이는 길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덜 소모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무조건 착한 사람은 가장 많은 의지를 사용합니다. 참기 위해, 맞추기 위해,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계속 깎아냅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조용한 무감각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상처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이 닳아버린 상태. 그리고 이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모두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째, 자기 억압. 둘째, 말해지지 않은 기대. 셋째, 감각의 둔화. 이 세 가지는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르고 결국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착함은 한 번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의지를 한번 미룹니다. 다음에는 기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별개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뒤로 보내는 방향입니다. 무조건 착한 사람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기 마음을 사용합니다.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자기 감정을 깎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의지는 계속해서 소모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의지의 끊임없는 사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고통을 줄이는 삶이란 의지를 더 많이 쓰는 삶이 아니라 덜 쓰는 삶이라고.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무조건 착한 사람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착해졌지만 결국 가장 많은 의지를 쓰는 사람이 됩니다. 말하지 않기 위해 쓰고, 참기 위해 쓰고, 이해하기 위해 쓰고, 감각을 낮추기 위해 씁니다. 그 결과 하루가 끝나면 설명할 수 없는 피로만 남습니다. 이 피로는 육체의 피로와 다릅니다.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고 휴식을 취해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모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지우는데 너무 많은 힘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착함이 미덕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일 때뿐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 되는 순간 착함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깎아먹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매번 괜찮다고 말했던 그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더 착해지라고 말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희생해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행복이 아니라 덜 아픈 상태였습니다. 무조건 착한 사람은 행복해지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처받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은 상처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상처를 안으로 들이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 착함이 선택이 아니라 자기 억압이 되었을 때 의지는 안에서 부서집니다. 둘째, 기대하지 않는 척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기대하고 그 기대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계속 참다 보면 고통에 둔감해지고 느끼지 않는 상태가 삶 전체를 얇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당장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식 결론은 항상 그렇습니다.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락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말해도 되는 삶을 허락합니다. 참아야만 하는 착함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착함을 허락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버텨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도 되는 마음을 허락합니다. 덜 착해진다는 것은 이기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전부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착해도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글을 읽는 동안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아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인생의 오후를 지나는 분들을 위한 조용한 사유의 공간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작은 철학의 시간을 응원해 주세요. 늦은 오후의 따스한 햇살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평온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